도시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오래된 학교. 오래된 학교. 한때는 명문이라 불렸으나 지금은 슬그머니 도시의 뒤편으로 밀려나버린 곳. 해묵은 벽돌 건물은 붉은색을 잃고 빛바랜 회색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 위로 얽힌 담쟁이 덩굴이 무성하게 퍼져 마치 세월이라는 단어가 형체를 입은 듯한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낡은 창문 너머로는 오래된 피아노 소리처럼 쓸쓸한 바람이 스며들었고 운동장은 비어 있었지만 구름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기이하게 서늘한 바람이 가끔 그 건물을 휘돌았다. 그날 정서윤은 조용히 교문을 들어섰다. 백색 셔츠에 검은 슬랙스. 유난히 바른 자세로 서 있는 그녀는 어디에서나 단번에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누구보다 흐릿했다.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 몸을 차게 접어 누군가의 시야에서 자신을 지우려는 듯한 태도, 그리고 아주 작게 움츠러든 어깨. 모든 것이 숨는다는 동사로 수렴됐다. 그녀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름뿐이었다. 진실은 더 복잡했다. 태승그룹,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대기업의 후계자. 정 회장의 하나뿐인 딸. 화려한 사교계의 보석으로 불리던 여자. 신문과 뉴스, 재벌 가문을 다룬 예능에 자주 오르내리던 이름, 정서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이름도, 배경도, 과거도. 마치 그것이 전부 죄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녀를 새로운 선생이라 불렀지만 속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녀를 도도하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속을 알 수 없는 여자라고 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녀의 숨겨둔 결을 깨뜨려 본 이가 있었다. 강도윤. 그는 처음부터 교복을 입지 않았다. 19살 복학생. 한 번 중퇴했고 몇 달간 사라졌다가 아무 설명도 없이 돌아온 학생. 선생들 사이에선 불안한 아이로 통했고 학생들 사이에선 건들면 안 되는 놈으로 통했다. 그러나 그는 시끄럽지도 눈에 띄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했다. 묵묵했고 자주 눈을 피했고 교실의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은 살아 있었다.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뚫어지게 지켜보는 눈. 나를 세운 듯 매서운 눈빛. 세상에 기대하지도 어울리지도 않는 눈. 서윤은 그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 자신을 본 것 같았다. 차가운 강물 위에 떠있는 얼음 조각처럼 언제 깨질지 몰라 긴장으로 굳어진 형체. 누구와도 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닿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 그러나 그런 그와의 첫 만남은 우연처럼 혹은 예정된 충돌처럼 다가왔다. 햇살이 무겁게 쏟아지던 오후. 복도 끝, 창고 뒤편. 서윤은 학년별 교재를 정리하던 중 체육관 뒤편에서 연기 냄새를 맡았다. 불쾌한 탄 냄새였다. 가까이 가자 그곳엔 한 남학생이 있었다. 교복 대신 검은 후드티를 걸친 채 눈을 감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어둠에 젖은 그림자처럼 고요했고 그 순간은 마치 멈춘 듯 했다. 그는 서윤을 보았다.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서윤은 그 눈빛에 잠시 얼어붙었다. 거칠지만 선명했고 불신이 지는처럼 가라앉은 눈동자였다. 그 눈을 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혼내야 할 위치라는 사실조차 잊었다. 그녀는 물었다. 이유는?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 살기 위해서요. 말은 간결했고 그 속엔 무언가가 묻혀 있었다. 살기 위해서. 그 말은 단순한 중의법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 살아남기 위해 숨을 태우고 있었다. 그 순간 서윤은 어떤 울림을 느꼈다. 자신 역시 그랬기 때문이었다. 수십억짜리 드레스, 고급 와인, 재벌가의 미소 뒤에 숨겨졌던 허망한 감정들. 그녀도 똑같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태워왔다. 그리고 이제야 그것을 멈추고 싶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귀녀를 조용히 알아보기 시작했다. 교실의 공기 속에서, 복도에서 스치던 눈길에서, 아무 말도 없이 건네던 한순간의 정적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인식했다. 서로의 외로움을, 서로의 부서진 가장자리를.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첫 호흡이었다. 무너진 자리에서 처음 누군가와 함께 숨 쉬는 법을 배운 순간이었다. 서윤은 어느 순간부터 도윤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방과 후에도 교실에 남아 있었고 도시락을 챙겨오는 법이 없었다. 어떤 날은 손등에 밴드가 붙어 있었고 어떤 날은 푸른 멍 자국이 눈 밑에 내려와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날에도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아이였다. 서윤은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매번 그가 등을 돌렸다. 누군가의 관심이 그에게 상처였고 다정함이 더 큰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는 본능처럼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사라졌다. 출석부에 이름이 있었지만 그날 도윤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어둠이 깔린 늦은 오후 체육관 뒤편에서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는 말을 들었다. 달려간 그곳엔 그가 있었다. 무너진 그림자처럼 축 늘어진 몸. 흘러내린 피. 서윤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그녀가 그를 업고 병원으로 향했다. 거리의 빛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그의 체온은 차가웠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 어딘가에서 아직 심장은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윤은 처음으로 무언가를 잃는 것이 두려웠다. 그것은 이름도 미래도 아닌 강도윤이라는 소년 하나였다. 병원의 대기실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형광등 아래에서 바스락거리는 서류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신음, 그리고 소독약 냄새. 정서윤은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다. 이름 모를 고등학생 하나를 급히 데려왔을 뿐인데 묘하게도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의사는 단순한 타박상이라고 말했다. 늦은 시간 학교 근처에서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흔적.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들. 피가 흘렀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서윤은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가는 것을 보았고 그가 무의식 중 중얼거리던 단어들을 들었다.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미안해요. 그건 어떤 싸움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건 공포의 언어였다. 그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주먹이 아니라 살아온 삶 그 자체였다. 침대에 누운 도윤은 한참을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엔 늘 긴장이 걸려 있었는데 잠든 얼굴에서도 여전히 눈썹은 모아져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를 삼키는 듯 일그러져 있었다. 서윤은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붉게 부은 관절, 굳어진 마디, 너무 이른 나이에 겪은 삶의 무게. 그 손은 때리는 손이 아니었다. 방어하는 손, 맞으며 버텨낸 손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병실을 떠나지 못했다. 간호사는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했고 그가 깨어나면 연락하겠다고 말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지금 무언가를 떠나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신이 떠난 사이 그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만 같은 이상한 예감. 다음날 아침 도윤은 깨어났다. 눈을 떴을 때 병실 벽지보다 먼저 그녀가 보였다. 정서윤. 그는 놀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얼굴을 다시 본 것처럼 묘한 침묵이 흘렀다. 선생님, 왜 여기 있어요? 목소리는 잠겼고 건조했다. 그러나 그 안엔 미약한 떨림이 있었다. 서윤은 그걸 들었다. 도윤아, 그냥 너 혼자 있게 하기 싫었어. 간단한 말이었지만 도윤은 그 말에 말을 잃었다. 누군가가 혼자 두기 싫다고 말한 것은 그가 기억하는 한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그날부터 그들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피하지 않았다.
서윤이 교무실 창가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그는 운동장 구석 어딘가에서 몸을 푸는 척 그녀를 힐끔 바라보았다. 그녀가 손에 반창고를 들고 다가가면 그는 더 이상 손을 빼앗지 않았다. 가끔은 마주치면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건 그의 방식이었다. 말보단 몸으로, 거리보다 눈빛으로. 그렇게 그는 서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지던 오후였다. 서윤은 우산 없이 폭도를 걷고 있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에 서서 자신의 우산을 내밀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무 말 없이 함께 걸었다. 그 짧은 거리가 마치 전 생애처럼 길게 느껴졌다. 빗소리와 숨소리,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체험만이 존재하는 공간. 그날 이후 서윤은 그의 흔적을 조금씩 품기 시작했다. 교탁 서랍에는 그의 손으로 접은 작은 종이배가 들어 있었다. 이건 진짜로 뜰 수 있어요. 언젠가 바다에 띄어요. 적혀있던 글귀.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도윤은 그녀에게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고 서윤은 그 웃음에 매일 심장이 무너졌다. 한 번도 세상에게 웃지 않던 소년이 자신 앞에서만 그 희미한 미소를 지어주었다는 것. 그것은 세상 어떤 말보다 크고 단단한 고백이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도윤은 우연히 신문을 보게 된다. 교무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경제신문. 그곳엔 정서윤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실려 있었다. 정 회장의 외동딸 정서윤. 교육계 진출? 단순한 변덕인가, 제게 포석인가. 도윤의 손이 잠시 떨렸다. 그가 알고 있던 선생님, 조용하고 단정하며 누구보다 평범하려 애쓰던 그녀. 그녀가 감추고 있던 또 다른 진실이 그 한 페이지에 담겨 있었다. 그는 충격보다 상실감을 느꼈다. 그녀가 감췄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그 비밀을 알 만큼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더 아팠다. 그날 이후 도윤은 다시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그 변화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고 시선을 피했고 조심스레 걸어오던 관계가 다시 허물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윤은 그를 찾아가 물었다. 왜 피하는 거니?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쥐고 있던 신문을 그녀에게 건넸다. 말없이 그저 눈을 마주친 채. 그 순간 서윤은 모든 것을 알았다. 그녀가 무너뜨린 신뢰, 감춰야만 했던 이름, 그리고 그가 느꼈을 배신. 그날 밤 서윤은 혼자 울었다. 오래 묶어둔 감정이 무너져 내렸고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숨는 것이 상처를 막아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러나 도윤은 혼자서도 해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는 걸 안다. 다만 너무 무거운 진실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걸. 그의 자격지심과 어두운 과거가 그녀의 빛에 상처받은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누군가를 이해해보려 했다. 사랑이란 완벽한 진실이 아니라 불완전한 용서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알아가고 있었다. 비가 내렸다. 며칠째 끊이지 않는 장맛비처럼 그들 사이의 침묵도 길고 무거웠다. 복도 끝 창가에 서윤이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왠지 알 수 있었다. 도윤이 곁에 있다는 것을. 말없이 지나쳤던 며칠의 틈. 도윤은 그녀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서윤은 그가 자신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날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너한테는 내가 너무 멀지? 그녀는 그렇게 물었다. 고개를 들지 않고 그저 젖은 운동장 끝을 바라본 채. 도윤은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마음은 머뭇거렸고 말은 입술 끝에서 무너졌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자꾸 도망가? 왜 나를 피하는데?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떨림이 있었다. 그 떨림은 오히려 어떤 울음보다 더 깊고 조용한 절규였다.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나랑은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난 누군가를 의심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처음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나도 그래. 처음이야, 나한테 거짓 없이 다가온 사람이. 도윤은 숨을 삼켰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화려한 집안도 재벌이라는 껍데기도 없었다. 오직 그녀만 있었다. 외롭고 고독한 한 사람이 또 다른 부서진 사람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서 있었다. 그날 밤 서윤은 도윤에게 자신을 보여주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 그녀가 왜 이곳에 숨어들었는지, 왜 정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는지를. 나한테는 모든 게 정해져 있었어. 어느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 심지어 어떤 남자와 약혼을 해야 하는지도.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 그렇게 살면 나는 결국 나를 잃을 거라는 걸. 그래서 도망쳤어요? 응. 나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었어.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그냥 나. 정서윤이라는 이름으로. 도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진실이 사실은 그녀의 용기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그녀는 감춘 것이 아니라 지켜낸 것이었다. 자신이 누군지를 어떻게든 지키려 한 몸부림. 도윤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병원도, 비도, 이름도, 상처도 전부 멀어졌다. 단지 두 사람의 체온과 맞잡은 손 사이에서 흐르던 떨림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너도 너로 살아. 더 이상 도망가지 마. 내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 도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던 수치와 경멸 대신 처음 듣는 말이었다. 너로 살아도 괜찮다는 말. 며칠 뒤 도윤은 서윤을 불렀다. 도시 외곽 낡은 고물상 근처. 거기에는 한 채의 허름한 주택이 있었다. 그의 집이었다. 여기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는 서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거실, 오래된 나무 장롱, 그리고 벽 한쪽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 그 속엔 13살 무렵의 도윤과 그의 여동생, 그리고 젊은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정신이 온전치 않으세요. 아버지는 오래전 떠났고요. 서윤은 무어라 말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도윤은 그녀의 온기에 말없이 잠겼다. 그래서 난 늘 세상과 싸웠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고 누구도 내 편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당신이 처음이었어요.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아무 이유 없이 곁에 있어준 사람. 서윤은 도윤을 안았다. 말없이 오래도록. 그의 등 위로 흘러내리는 그녀의 눈물은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별을 보았다. 도시의 끝, 빛 공에도 닿지 않는 그곳에서. 너무 많이 참았지? 서윤이 물었다. 응. 그런데 이젠 괜찮을 것 같아. 왜? 당신이 있으니까. 서로를 보며 웃은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도망가지도 감추지도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거창한 말로 시작되지 않았다. 단지 누군가의 진심을 마주한 다음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조각들을 꺼내어 보이고 그럼에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 경험. 그것이 그들에게 사랑이었다. 여름의 끝자락.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학교를 감쌌다. 도윤과 서윤은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을 나눴지만 주위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속삭임, 귓속말, 감춰진 비웃음. 그리고 결국 누군가가 그 비밀을 터뜨렸다. 정서윤 태승그룹 정 회장의 딸이래. 진짜야? 기간제 교사로? 왜 그런 사람이 여기 있어? 아니 그보다 강도윤이랑 무슨 사이야? 학교는 한순간의 파장에 휩싸였다.
학생, 교사, 그리고 언론까지 비밀은 늘 그렇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났다. 신문에는 재벌가 딸, 문제아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제목이 붙은 기사들이 올라왔고, 정 회장은 직접 사람을 보내 그녀를 데려가려 했다. 그날 밤 정 회장은 서윤을 호텔로 불렀다. 그는 흰 머리칼을 다듬은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은 날카로웠다. 이제 그만 돌아오자.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버지, 저 사람 도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도 않다.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세상의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거다. 너는 내 딸이야. 이 정도로 충분히 말했겠지. 그녀는 미소처럼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온 적 없어요.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정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나? 예. 그 사람 옆이라면. 다음 날 서윤은 학교를 떠났다. 별다른 인사 없이 조용히. 그녀가 사라진 뒤 도윤은 하루 동안 말이 없었다. 교실 책상 위에 남겨진 하얀 종이 한 장. 그녀의 글씨였다. 도윤아, 나 다시 올게. 그러니까 날 기다려줘. 도윤은 그 종이를 주먹에 꼭 쥐었다.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글씨만이 그의 심장을 움켜쥐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그는 무너지는 듯 보였지만 그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앞에 서윤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아버지와 모든 계약을 끊고 나왔다고 말했다. 나 이제 진짜 나로 여기 서 있어. 교사도 아니고 정 회장의 딸도 아니고 그냥 정서윤. 도윤은 처음으로 그녀를 안았다. 깊게 온 마음으로. 그의 몸에서 떨림이 느껴졌고 그녀의 가슴에서 맥이 뛰었다. 그의 입술이 서윤의 입술 위에 느껴졌다. 서윤은 자기가 얼마나 도윤을 사랑하고 있는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이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도윤은 졸업을 앞두고 폭력 혐의로 소환되었다. 그것은 오래전 과거 그가 동생을 위해 싸웠던 일의 연장이었다. 서윤은 그의 손을 잡고 경찰서 앞에 섰다. 당신을 지킬게. 이번엔 내가. 재판은 길고 지루했다. 그러나 서윤은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도윤의 동생, 어머니, 그의 변호사, 그리고 몇 명의 친구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판결이 내려진 날, 도윤은 무혐의로 풀려났다. 법정 문을 나서며 그는 고개를 들었다. 세상이 무너져도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듯 서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을, 그들은 다시 낡은 교정에 섰다. 이제 학생도 교사도 아닌 서로의 사람으로. 이제는 숨지 않을래. 그녀가 말했다. 그래, 우리 그냥 살아. 누가 뭐래도. 도윤이 대답했다. 하늘은 맑았고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감춰져 있지 않았다. 정서윤과 강도윤. 가장 불가능해 보였던 두 사람의 이름이 서로를 부르고 있었다. 그의 겨울 작은 책방에서 두 사람은 작은 공간을 열었다. 이름도 없는 공간. 단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과 커피가 있는 쉼터. 어느 날, 눈 오는 날,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다 중얼거렸다. 이름이 없는 것도 괜찮네. 우리 너무 많은 걸 지우고 살아왔으니까.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너는 내가 절대 지우지 않을 이름이야.